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6년도 1회 전기산업기상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버리고요, 뭘 봐야 할지 결정해 볼게요. 자, 아무튼 뭐 이제 개정된 문제가 한 회에 너무 많이 나오질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외워달라는 부분만 꼭 기억합시다. 81번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적합한 건데, 야, 이거는 솔직히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중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뭘 사용한다? 바로 케이블을 사용하죠. 이런 거는 좀 틀리면 진짜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도 막 틀려. 우리가 또 내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지중전선로는 전선 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케이블을 사용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신뢰성이라는 건 사고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중전선로가 가공전선로 대비 좋은 점도 많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고장이 발생했을 때, 물론 공사 기간이랑 공사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점 찾기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사 이제 복구 시간이, 정전의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예비선을 무조건 깔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공과 대비 보면, 가공은 대부분의 사고가 순간적인 사고지만 지중은 영구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대부분 포크레인으로 많이 찍죠. 케이블의 그 가선, 이제 이 포설된 구간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뢰성이 가장 높은 케이블을 사용하죠.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82번 볼게요. 82번. 지중전, 81번은 또 읽어버려서, 저하 목내배선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굵기는 일반적인 경우 몇 스퀘어 이상인가? 자, 이거 이제 저하 목내배선이죠. 세 가지 형태로 제가 정리해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저하 목내배선의 그 굵기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2.5 스퀘어 이상의 뭐가 된다? 연동선이 돼요. 따로 뭐 연동선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연동, 옥외에 사용하는 전선은 경동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 두 번째가, 혹여 문제 조건에서 출퇴 표시나 내지 무슨 표시? 전광 표시. 내지 무슨 회로? 제어회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 전선은 최소 얼마가 된다? 1.5 스퀘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렸죠. 여기서 누가 나가리 됐다? 요 출퇴 표시라는 부분이 나가리 됐다. 요 부분은 이제 주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형인 경우에는 1.5다.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혹여 캡타이어, 케이블의 굵기를 물어보면 그냥 편하게 얼마 찍자? 0.75 하자 이거죠.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나오면요 그냥 과감히 찍자. 그래서 풀어보시면 알아 대부분. 자, 그럼 갑시다. 자, 저하 목내배선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굵기는 일반적으로 몇 스퀘어다? 뭐야 이거? 이거죠. 그쵸? 혹여 뭐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얘기 없고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인 경우 이런 얘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2.5지 뭐야? 그래서 몇 번이에요? 82번은 몇 번이야? 2번. 자, 그 다음 83번 봅시다.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이제 하지 않아야 할 곳이네요. 83번.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요것을 과전류 차단기 시설 뭐가 된다? 제한 장소다 라고 그래요. 무슨 장소? 과전류 차단기 시설의 제한 장소다. 오버커런트죠. 그래서 이 과전류 차단기는 전선과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구간에 설치가 되는데요.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총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끝에 거만. 접지공사에 뭐가 된다? 접지 도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선식 전로의 무슨 선? 중성선을 얘기하고요. 전로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에 무슨 전선이 되냐면 접지측 전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두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게 설치가 돼갖고 절단이 되면 난리 나고요. 접지 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종래에는 개정 전에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접지도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금속성 외암을 갖고 있는 모터가 있다 이거죠. 그 외암을 제가 접지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선을 이용해서 대지와 연결해 준 거예요. 저항이 낮은 상태로. 근데 나는 이 접지선을 보호하려고 여기에다가 퓨즈를 달아줬다 이런 얘기야. 접지 이제 퓨즈가 연결됐으면은 대지와 연결된 접지가 되지만 퓨즈가 이 용단된 상태에서는 뭐예요? 비접지 상태가 되겠지.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만한 형태가 되죠. 항상 뭐예요? 이어져 있어야 하는 형태의 전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과전류 차단기를 뭐한다? 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잖아. 그러면 시설 제한 장소를 찾으라 이거지. 1번 수용 장소의 인입선 부분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고압 배전선로의 인출 장소 역시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3번 직접 접지 계통에 설치한 변압기에 접지공사에 뭐가 된다? 접지선, 접지도체를 말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얘기 한 적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84번은 금속관 공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관 공사? 금속관 공사. 일단은 혹여 이제 여기서 좀 뭐 또 딴 얘기가 나올까봐 금속관 공사는 뭘 한다? 접지를 해야죠. 이런 부분도 제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금속관 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세 가지 문제인데 내부 이제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단면적 몇 스퀘어? 바로 10 스퀘어 이하의 전선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솔직히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콘크리트에 혹여 이 금속관이 콘크리트에 매설 또는 매입된다고 주어지면 이런 경우에 금속관의 두께는 얼마가 되냐면 1.2mm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 걸려요. 자, 그럼 갑시다. 84번.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자,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우리는 옥내배선에서는요, 5개용 전선을 안 써요. 벌써 1번이 뭐가 된다? 나가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틀린 거잖아. 자, 2번. 옥내배선에서 금속관의 전선의 접속점을 없도록 했다. 아주 잘한 얘기지. 내부에 접속점을 두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금속관의 두께는 1.2mm. 맞는 얘기죠. 아주 잘했다. 그쵸? 그 다음에, 라스트. 금속관에 뭘 했다? 접지를 했대요. 맞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이미 나가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5번. 버스 덕트 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버스 덕트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몇 번이냐면 80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버스 덕트 공사인데요. 일단은 이것도 우리가 뭘 한다? 접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접지에 이제 종별이 없어서 안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줄 수 있을 때 정리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얘는 조형제를 따라 시설 시 3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가 뭘 기억해 주길 바라냐면 요거는 때에 따라서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하죠.
요 정도만. 나머지는 솔직히 그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점은 제가 말씀은 드리긴 할 건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셔. 자, 1번 버스 덕트의 끝부분을 개방하라고 하는데 덕트의 끝부분은 개방하면 안 되죠. 그 안쪽으로 우리가 물기나 뭐가 들어간다? 습기 이런 먼지들이 들어가겠지. 막아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스 덕트를 수직으로 붙이면 지지점 간의 거리는 12가 아니고 6이에요. 이런 건 안 하셔도 돼. 자, 버스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는 6m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영제를 따라 시설할 경우는 뭐가 된다? 3m인데 마지막에 너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죠. 무슨 뭘 한다? 버스 덕트를 접지를 한대요. 오, 맞는 얘기야. 네, 그래서 85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틀리지 말자 이거죠. 자, 86번이 바로 여기서 제가 했던 이 얘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따로 안 썼는데 옥내배선에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옥내배선에서 나전선에 시공 가능 공사가 돼요. 옥내에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가 뭐가 된다? 애자공사가 되고요. 두 번째가 버스 덕트. 위에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무슨 덕트? 라이팅 덕트가 돼요. 네 번째가 뭐가 된다? 접촉 전선이 되겠다. 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경우를 허용해 주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나전선이 안 되는 거잖아. 자, 1번. 전선의 피복이 절연물이 부식할 수 있는 장소래요. 이거는 뭐 말을 안 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상 절연이 불가하잖아. 2번.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오질 못하는 그러한 설비래요. 이것도 가능한 거지. 왜? 나만 그걸 보잖아. 세 번째. 전용의 계팩이나 과전류 차단기가 시설된 전기기계기구의 저압전선. 해줘야지. 이거는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만질 수 있잖아요. 4번, 애자공사. 그렇죠? 애자공사에 의한 전기로용 전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딱 봐도 근데 1번, 2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87번입니다. 이거는 좀 세모 좀 쳐드리고 싶어요. 주로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쉽습니다. 자, 154,000V 154,000V용 변성기를 사람이 접촉할 오류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다면 충전 부분의 지표상 높이. 누가 된다? 충전 부분의 지표상 높이죠. 무슨 얘기냐? 그 장비의 충전 부분, 그 장비의 감전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요, 어떤 이 장비를 제가 이제 지지물을 이용해서 가대를 설치해갖고 장비를 들어 올렸다 이거죠. 그래서 특정 충전부를 기점으로 대지로부터 이 충전부까지의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주로 이렇게 잘 출제가 안 되고요.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누가 된다? 충전부까지의 거리랑 똑같아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가 이제 그러니까 거리와 기준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썼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기계기구를 취급할 때 A 플러스 B는 얼마 이상이다? 5m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저는 A라 했고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B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 6m 이상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kV를 초과하는 범주에 한해서는 기본적으로 6에다가 단수 잡아갖고요. 0.12m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범주가 뭐예요? 6m가 정답이 되는데요. 주로 이 테마를 잘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잡고 싶어 하면 충전 부분의 지표상 높이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기준과 같다 이거죠. 얘는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88번인데요. 시가지 등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 중 뭐가 된다? 틀린 게 되는데 이거는 좀 복합적으로 좀 물어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정리가 필요해요. 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이제 시가지의 시설 기준 등인데 몇 개 제가 이제 좀 쪼개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88번이죠. 일단은 좀 저는 이 부분을 먼저요. 경관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관. 네. 몇 개의 문제를 보려면 경관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종류가 있고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경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는 어디가 된다? 시가지 외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 경관? 시가지 경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제가요, 만약에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철주, 혹여 A종 철근, 콘크리트주라는 지지물을 사용할 경우와 그 다음에 B종 철주, 혹여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와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사용했을 때 이때의 경관을 물어보겠다 이거죠.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철주, 혹여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면요. 이때의 경관은 150m 이하가 됩니다. 자, 이들이 시가지로 들어오면 이걸 2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다. 시가지에선 일단 목주는 안 된다 기억하자. 그래서 요걸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75m가 돼요. 자, 그 다음에 B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250m 이하가 됩니다. 자,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어떻게 하자? 다시 곱해서 얼마? 150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철탑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600m 이하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에 있을 때는 얘를 더해갖고요. 땡겨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0m 이하가 된다. 여기서 이제 뭐 간격이 뭐 이제 이 4m이고 뭐 이제 간격이 4m이고 이제 이 이하죠. 이하인 경우 얼마가 된다? 250m 이하가 되죠. 뭐 이런 이제 부수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같이 좀 기억하자.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가지에 시설되는 그 애자장치의 강도라고 해볼게요. 그냥 애자장치의 강도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서밖에 안 물어봐. 첫 번째가 130kV 이하의 경우라면 50% 충격 섬락 전압 값의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냐면 110% 이상이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3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충격 섬납 전압 값의 몇 프로? 105% 이상이다. 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50% 충격 섬납 전압 값을 제가 별도로 안 적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애자는 무슨 애자냐면 이제 현수애자죠. 전력에서 보면 이 현수애자가 우리가 상부금구와 하부금구라는 게 있습니다. 원판형 절연치에다가 현수애자 양단에요. 시험 전압원을 갖다 놓고 계속 전압을 인가하니까 맑은 날이 얼마? 80kV에서 어떻게 한다? 애자의 섬락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저희가 건조 섬락 전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수.
애자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이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격, 애자의 이제 이 충격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제 이 섬락 전압을 말하는데 그게 125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25가 된 게 뭐냐면 10번 이제 10회 이상 가했을 때 최소 5번 이상 50% 이상 섬락을 일으키는 전압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좀 어쨌든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50% 충격 섬락 전압 값의 애자 장치의 강도는 130kV 이하면 얼마가 된다? 110%. 130kV를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105%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서 보면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에 대해서는요.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에 대해서는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해야 돼요.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세 가지는 정리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갑시다.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셨는데요. 답이 되는 부분만 해설에서는 저는 좀 다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뭐냐면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예요. 자, A종 철주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 경과는 75다. 우리 시가지죠. 목줄은 안 되니까 A종만이잖아. 75. 맞아요. 자, 2번.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를 지지하는 애자는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3번.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인데요. 4번이 잘못됐어요. 애초에 조건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애자 같은 경우에는 50% 충격 섬락 전압 값은요. 기준전압이 그게 아니라 이게 기준전압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은 그 조건상 맞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88번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얘네들도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나왔어요. 이제 안 나오다가 한참 안 나오다가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80 몇 번이냐면 9번이 되겠습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철주에 뭐가 된다? 기초 안전율이죠. 무선용 안테나와 관련된 문제죠. 보통 보면 이놈이 전력 보안 통신 설비라는 테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80 뭐가 되냐면 9번이 되겠다. 89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대한 무선용 안테나죠. 감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이 지지물에 뭘 물어본다? 안전율을 물어봅니다.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은 최소 얼마가 된다? 1.5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설치 이유를 물어봐. 왜 설치하는 거야 이거? 그쵸? 우리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죠. 뭐예요? 말 그대로 감시야. 왜? 자꾸 그 부분에서 어떤 사고가 집중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미연의 사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방지한다든지 사고의 싹을 자르는 거죠.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사고라는 건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이걸 제로화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로 주위를 어떻게 한다? 감시하려고 하는 거죠. 전선로의 주위에 감시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갑시다. 지금 물어본 건요.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에 뭘 물어본다? 단지 안전율을 물어본 거죠. 얼마가 돼요? 1.뭐가 된다? 5가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은요. 바로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0번과 몇 번이 연계되냐면 92번이 연계되는 문제예요. 둘 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보안공사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됐네요. 자, 90번이죠. 예, 일단은 다 써보고요. 자,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가 조건이 있고요. 조건. 자, 무슨 보안공사? 저고압보안공사. 그 다음에 누구? 제1종 특고압보안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 누구? 제2종 특고압보안공사가 되고요. 마지막 몇 종? 제3종 특고압보안공사가 되겠다. 자, 물어보는 것들만 정리해보면요. 일단은 저압보안공사는 400V 이하의 경우라면 최소 전선의 굵기가 얼마가 된다?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줘라 이거고요. 얘가 400V를 초과하고 어디까지다? 고압의 경우라면 최소 얼마가 된다? 5mm 이상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어떤 식이든 그들의 전압이 얼마? 35kV를 초과하면서요.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2차 접근 상태는 몇 메타 미만이다? 3m 미만이다. 자,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은 35kV 뭐가 된다? 이하이면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놈은 종종 뭐가 안 주어져? 전압이 없는 경우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또 뭘 기억하자? 이제 목주의 안전율도 물어봐요. 얼마가 된다? 2 이상이 된다는 거. 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얼마다? 35kV 이하이면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해요. 자, 역시 뭐가 없다? 전압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목주나 A종 철주 혹여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의 경관이다. 또 하나가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의 경관이다. 또 하나가 뭐가 된다?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사용했을 때의 경관이다. 자, 어떤 식이거든요. 보안공사 시에 목주나 A종 철주 혹여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한 경우라면 경관은 무조건 얼마다? 100m 이하이어야만 하고요. 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이들을 시설할 수 없습니다. B종의 경우 150, 그 다음에 200이 되겠다. 그쵸? 철탑은 무조건 뭐가 된다? 6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죠. 여기서요,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표가, 이제, 표 안에 넣을 수 있는 저기가 공간이 안 나와서 제가 밖으로 뺄게요. 보안공사는 여기까지만, 아무튼 제가 하나 더 정리해드리는 거, 그거까지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걸리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더 집어여주자.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에 전선에 뭘 물어본다? 단면적을 물어봐요. 자,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의 전선의 단면적인데 세 가지 형태로 분기합니다. 첫 번째가 만약에 대상의 전압이 100kV 미만이라면 전선은 55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해 주고요. 네. 만약에 그들의 전압이 300kV 뭐가 된다? 미만이 되면 최소 얼마가 되냐면 15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전압이 300kV 뭐가 된다? 이상이 되면 얼마가 된다? 20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걸립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34만 5천 볼트 가공전선로를 이제 이 일종 특구와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경동연선에 굵기죠. 그럼 뭐야 이거? 일종 특구와 보안공사식 이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본 건데 3, 4, 5는 300kV를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스케 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술 기준에서 154를 물어보면요. 모르면은 전선의 굵기는 150 찍어. 그러면 3, 4, 5는 엄연히 154보다 크잖아. 그럼 봐봐. 150보다 전선이 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92번 봅시다. 사용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경우 가공전선의 보안공사는 어떤 보안공사예요? 일단은 2차 접근 상태가 되는 순간 두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죠. 근데 22,900V죠? 엄연히 뭐예요? 35kV 이하니까 몇 종 특구와 보안공사다? 2종 특구와 보안공사에 준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91번 보겠습니다.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에 대한 그 시설 기준인데요. 요것도 세 가지 정도가 시험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압축 공기 장치 등의 시설 기준이다. 자, 압축 공기 장치의 시설 기준. 자, 지워보자. 자, 91번이죠? 저는 이 테마를 압축 공기 장치의 시설 기준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 이 순수 전기라면 이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소 뭐예요? ABB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차단기다? 공기 차단기죠. 그래서 에어 브레스트 서킷 브레이커가 돼요. 그래서 차단기를 열고 닫을 때 발생되는 아크를 뭘로 소호한다? 압축 공기로 소호하죠. 요 놈은 다 좋은데 이제 이상전압 발생하고요. 소음도 크고 컴프레셔 있어야 돼요. 압축 공기 장치. 자, 첫 번째가 얘는 뭘 물어보냐면 시험 압력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시험 압력.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요. 이 압축 공기 장치의 시험 압력은 그들을 수압으로 할 거냐, 기압으로 할 거냐로 갈립니다. 수압이 되면 사용 압력의 몇 배? 1.5배 연속해서 몇 분? 10분간이 됩니다. 이에 견뎌야 되고 이제 세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압일 땐 1.25배가 되고 똑같이 몇 분이다? 분수는 10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압축 공기 장치에 이 공기를 저장하는 탱크는요. 공기의 보급이 없더라도 최소 몇 회? 최소 1회에 차단 및 투입이 가능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공기를 보급하는 이제 공기 압축기에 어떤 그 고장에 발생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이 공기 탱크는 상시 몇 회, 1회 이상의 차단 및 투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여기에 사용되는 압력계의 눈금은 최소 1.5배에서 몇 배? 3배 이하의 눈금을 갖는 압력계를 설치해줘라 이거죠. 여기서 다 걸립니다. 자, 갑시다. 차단기에 사용되는 이 압축, 이제 공기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1번, 공기 압축기를 통하는 관은 용접에 의한 잔류 응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일단 얘기한 적이 없어요. 2번, 주 공기 탱크는 사용 압력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을 갖는 압력계를 시설한다. 압력계의 눈금은 최소 1.5배에서 최대 얼마? 1.5배 이하의 눈금을 설치해줘라 이거죠. 세 번째, 공기 압축기는 최고 사용 압력이 1.5배에서 수압을 연속해서 몇 분? 10분이죠.
그래서 시험 압력이 만약에 수압이다라고 주어지면 몇 배가 된다? 1.5배가 되겠고요. 이제 답이 되는 놈이죠. 누구냐면 공기 탱크는 사용 압력에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해서 몇 회? 3회가 아니라 몇 회냐면 1회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부분은 몇 번이냐면 4번이 틀렸죠. 틀린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90, 몇 번이냐면, 3번 봅시다.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접속되는 변압기 외암에 실시하는 접지공사의 접지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요게 포인트예요. 철골의 대지 전기저항의 최대값이에요. 자, 92번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무슨 접지냐면, 수도관 접지와 무슨 접지다? 철골 접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수도관 접지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3옴 이하. 몇 옴? 3옴 이하가 돼야 되고요. 철골 접지는 무슨 접지다? 그러니까 무슨 접지가 아니라 몇 옴? 2옴 이하가 되는 걸 기억하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원래는요, 접지라는 게 뭐예요? 어떤 전력 대상물을 전선을 이용해서요, 저항이 낮은 상태로 대지와 연결해주는 게 접지죠. 근데 이 접지선을 대지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수도관이나 건물의 철골, 기초에다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수도관 접지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철골 접지는 아직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 접지는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접지다? 이제 무슨 이 조건이냐면 도전성 물질이어야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3옴과 2옴은 뭔 얘기냐면 내가 아직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철골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연결코자 하는 그 수도관과 대지 간의 저항을 측정했을 때 3옴 이하가 나오면 접지선을 거기다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철골도 똑같아. 아직 접지선을 연결하기 전에 이제 이 철골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저항을 봤을 때 2옴 이하가 나오면 그것을 접지극을 이제 우리가 극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접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접지를 우리 이 두 가지 접지를 이제 자연 접지라고 그래요. 별도의 접지 공사를 하지 않는 거잖아. 그냥 접지선만 연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수삼 처리로 기억하자. 수삼 뭘 기억하자? 처리. 어이 처리, 그쵸? 은하철도국의 처리. 92번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93번인데? 92번 했잖아. 에이, 젠장.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94번. 저압 수상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이에요. 요것도 좀 정리를 해볼게. 수상전선로다. 물 위로 전선로를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몇 번이냐면 94번. 수상전선로가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좀 요것도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요, 전선의 종류를 물어봐요. 자, 저압과 두 번째가 고압이 되는데 뭐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만 기억해도 돼요. 얘도 캡타이어 케이블인데요. 저압만 앞에 크로로프렌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이 문제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고압에서 이렇게 캡타이어 케이블 2개 주면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외우면 외우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만 기억하셔도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벌써 해결되죠. 저압 수상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 크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물어보냐면 접속점의 높이를 물어봐요. 접속점의 높이.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이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랑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수상에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뭔 얘기냐? 어쨌든 수상전설로는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 접속점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육상에 있냐 수상에 있냐인데, 자, 육상에 있는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요 얘가 전압이 저압이고요. 전압이 저압이고 도로가 아니래. 접속되는 높이가 도로 이외의 장소랍니다. 도로가 아니래. 이럴 때는 4m가 돼요. 자, 수상으로 가면 아주 그냥 구분돼 있어요. 고압이면 5m, 저압이면 4m가 됩니다. 높이죠. 접속점의 높이. 4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접속점의 높이는 일단은 저압 나오면 그냥 4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5 이렇게 하시든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고압인 경우에는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막 틀린 걸로 수동 나와요. 수동. 자, 95번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번이고요. 이런 거 바로 틀렸으면 좋겠어. 94번엔 정답이 4번이죠. 야, 이거 너 묻혀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냥 버려. 95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96번. 이런 거 해야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과 허용 인장하 중에 최저값. 지선의 시설 기준은 반드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선의 시설 뭐가 된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이든요. 이 지선은 뭘 기억하자? 지지물이 아니야. 또 하나가 어떤 지지물?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 분담 안 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선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콘크리트 블럭으로 저희가 이렇게 묶어줘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안전율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여유율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지선의 안전율은 최소 얼마가 된다? 2.5.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하 중이 되죠. 허용 최저 인장하 중. 얼마가 된다? 4.31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이다? 3가닥 이상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은요 2.6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요. 다만 이들이요 교통의 지장에 줄 우려를 없대. 이렇게 될 때는 얼마가 된다? 4.5가 되겠고요.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G도5죠. G도5. 물론 저 다 이상이죠. 네. 자, 갑시다. 지금 물어본 거는 지선의 안전율과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값이죠. 그래서 안전율은 얼마예요? 2.5죠. 그럼 여기서 벌써 이거 하나 이제 1번, 3번 나가리예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4.31이니까 몇 번이야? 4번이네. 그쵸? 97번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나왔으면은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제 97번 잠깐 제가 이거 지워보고 이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발전기, 변압기, 모선, 뭐 계기용 변성기 또는 이를 지지하는 회자는 어느 사고에 견디는가? 바로 뭐가 된다? 단락사고입니다. 내지 단락사고 또는 단락전류가 돼요. 네, 거기서 조금 단락과의 거리가 먼 게 있죠? 접지선이죠, 접지선. 네, 요거는 원래 주로 이렇게 물어보기보단 이렇게 물어보죠.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모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어느 사고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가 내지 어느 전류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97번은 저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요구하진 않지만요. 접지선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발전기, 변압기, 모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회자는 여기가 블랭크예요. 어느 전류 또는 요게 어느 사고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어쨌든 단락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기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자.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갖고요. 2016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제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지중전선로의 전선 무조건 해야지. 이거 틀리지 말자. 82번 이제 저하 복랩에선 3가지 정리해드린 거 있죠? 무조건 보자 이거야. 83번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 3가지 있었죠? 헤이지. 자, 84번 금속관 공사에 대한 거 3가지 정리해드린 거 있었죠? 버스덕트는 2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 해야 돼요. 86번 나전선의 시공이 가능한 경우 4가지 있었죠? 꼭 해야 됩니다. 자, 87번.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흔한 문제의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충전 부분의 지표상 높이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와 같아요. 자, 88번은 역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89번, 전력보안통신설비의 무선용 안테나와 관련된 거 2가지 있었죠? 꼭 기억하자. 90번, 92번 보안공사 해야죠. 91번 차단기에 사용되는 압축공기 장치와 관련된 시설 기준이 있었죠? 3가지 무조건 보자. 그 다음에 93번이죠. 92번은 이제 보안공사니까 넘어가고요. 93번 수삼 처리죠. 해야지. 94번 수상전설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95번 안 보셔도 돼. 자, 96번 지선 꼭 해야 되고 97번도 이렇게 나왔다면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단락 전류는 꼭 기억하자 이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2016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을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